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벌써 이제 새해가 밝았고 점심시간이 왔네요. 다들 가서 뭐 일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올 한 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나은 그런 수익, 실적 이걸 또 보여줘야겠죠. 뭔가 사람이 뭔가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지 그걸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목표가 없으면은 게을러지더라고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뭐 작년에 뭐 수익 뭐 150%번 사람, 100%번 사람, 50%, 30%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연 한 15% 정도만 벌어도 잘하는 겁니다. 연 15%. 이걸 매년 꾸준히 벌어야죠. 꾸준히. 뭐 첫 해에는 뭐 100% 벌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뭐 50% 꼴고 또 30% 꼴고 이러면 의미 없어. 그냥 매년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익을 꾸준하게 연이어서 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올해가 작년 25년은 그냥 솔직히 다 그냥 올라갔어. 그냥 아주 쉬운 그런 장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죠. 아주 쉬웠다. 너무 쉬워가지고 이때 못 벌면은 어떻게 보면 바보였을 수 있습니다. 당장 뭐 5%, 10%라도 다 벌었을 거예요. 못 벌어도. 하지만 올해가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 코스피 5,000피 지금 외치고 있는데 과연 5,000피가 갈지 안 갈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좀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장 빠진 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증시 화랑의 국내 ETF 시장이 순자산 3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고 새해에도 AI 붐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호재를 타고 ETF 시장이 이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거로 전망을 합니다. 일일날 한국그래서 따르면 지난해 국내 ETF 시장 순자산 총액이 297조입니다. 297조 2226억 원. 전년 대비 71.2% 성장했고 지난해 코스피가 76% 급등을 해가지고 역대급 화랑을 기록해서 ETF 시장도 이제 급격히 성장을 했습니다. 새해에도 ETF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될 거예요. 증권계에서는 올해 코스피가 4,000피를 넘어서 5,000피 시대까지 도약할 것입니다. 뉴스원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26년 증시 전망을 설문을 했는데 코스피 예상 밴드 하단 3,500에서 4,000포인트, 상단 4,500에서 5,500포인트, 평균 예상 밴드는 3,066에서 4,235포인트, 그래서 2025년 예상치 대비 상하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대책으로 해서 넥스트 트레이드의 ETF 거래 가능성, 그리고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ETF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 ETF 시장을 끌고 갈 유망 업종은 당연 인공지능,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 지난 연말에 AI 버블론이 거세지다 보니 이제 부침을 겪긴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단기 조정 국면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과도했던 시장 기대감이 조정을 겪는 수준인데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선 시장의 잠재력과 수익성은 여전하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금리 인하랑 각국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만큼 또 인공지능 밸류체인에 속한 반도체, 전력기기, 로봇 이쪽이 강세하지 않겠어요? 반도체, 전력기기, 로봇. 작년에 로봇도 대박이었는데 하여튼 이 삼형제를 잘 보여야 할 것 같다. 26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실적과 AI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이를 기반으로 해서 ETF 자산 배분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AI 산업은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현금 흐름을 동반해서 성장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ETF를 통한 분산 투자가 투자 전략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배당 ETF 호재도 계속될 것 같아요. 정부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랑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기업들이 더욱 주주 친화적으로 움직일 것 같네요. 특히 새해부터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고배당 상장 법인 투자로 그 얻은 배당 소득은 앞으로 종합소득에 그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란답니다. 분리과세.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최고 49.5%에 달하는 이런 세율이 배당 소득 규모에 따라서 15.4에서 33%로 낮아지는 거죠. ETF나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에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상장사들이 배당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고배당 상품의 매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고배당 ETF의 경우 분리과세 시행으로 포트폴리오 기업이 배당을 늘릴 경우 총 배당 수입과 펀드 순자산 가치 증가라는 간접적 수혜가 기대가 되는 거죠. 다만 일반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지만 채권 등과의 혼합 자산형 그 상품이나 커버드 콜 이런 그 파생형 상품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 과세하는 점은 주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파생 상품들 많이 하죠. 또 미국 지수 추정하는 것들, 뭐 채권 혼합되는 것들, 커버드 콜 많아요. 커버드 콜 세금 띱니다. 세금을 띄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리숙하게 하면은 세금으로 다 뜯긴다. 그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어요. 뉴욕 증시가 25년 마지막 거래일 31일 약세를 이어갔다. 4거래일 연속 하락. 미국 CNBC 등에 따르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 산업지수는 전장 대비 303.77포인트 내서 48,063.29의 거래를 마감을 했어요. S&P 500도 50.74포인트 하락했네요. 6,845.50. 나스닥도 177.089포인트 빠져서 23,241.991. 일단은 S&P 500은 연간 16.39% 상승을 확정지었고 3년 연속 두 자릿수 연간 상승률 기록했네요. 나스닥은 20.36% 급등했고 다우지수는 기술주 비중 부족으로 다소 제약을 받았지만 연간 12.97%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격동의 한 해를 보냈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폭락했다가 이후에 회복세를 보였는데 S&P 500은 2월 고점 대비 19% 하락하면서 24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5천 아래로 마감을 했죠. 5천 아래로. 한때 약세장에 진입할 위기에 처했는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교훈을 얻었다. 점진적 시행을 동반한 것보다는 현명하고 좁은 범위의 관세는 시장에서 흡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25년을 감안해서 26년 관세 변화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 행정부가 25년 교훈을 기억하고 미국 기업들도 마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부연합니다. 다만 통상 연말연시 나타나는 마지막 상승세인 이른바 산타랠리를 보이지 않아가지고 약세를 보인 점은 우려스럽다. 그래서 전략가들도 S&P 500 지수가 26년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높은 그 PER을 따라잡으면서 주가가 연중 대부분 횡보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